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오후 12시 1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202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테크에 참석하고 있는 리플랩스 사장 모니카 롱 대표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XRP ETF가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브래디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XRP ETF가 2025년에는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짧은 의견에 대한 근거 측면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니카롱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XRP와 비트코인만이 미국 내 명확한 규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XRP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권 자산이며 일일 거래량 기준 상위 5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의 의미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이 XRP ETF를 하고 싶다고 해서 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XRP ETF를 신청하겠다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신청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XRP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암호화폐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의 대형 투자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하냐가 XRP 출시 여부와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니카 롱 리플랩스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우선 XRP는 법적인 명확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은 말할 것도 없이 일일 거래량 기준 상위 5위에 드는 암호화폐인 만큼 XRP ETF에 많은 고객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신청사들의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XRP ETF는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의향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어제 리플랩스 CEO가 2025년이라는 출시 타임라인을 잡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보자면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판결이 XRP ETF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청자 입장에서는 최종 판결까지 난 암호화폐 ETF 출시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따라서 리플과 SEC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고 대선이 있는 11월이 지나서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외의 타 암호화폐 ETF에 대한 신청사들의 관심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 기관들에 의해서 신청이 된다면 SEC가 이를 검토하는데 또 최소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2025년이라는 타임라인이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넘어서서 XRP ETF 계획까지 짜놓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리플과 이 소송을 이 지경까지 끌고 온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해당 소송에 대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짐 크레머가 한 토크 세션에서 게리 겐슬러에게 SEC가 리플에게 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게리 겐슬러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짐 크레머의 발언을 뜯어보자면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 부분 승소 판결을 가지고 이를 SEC가 리플에게 졌다라고 빗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리플과 SEC 소송은 현재 기관 판매라든지 리플의 미국 내 사업 등에 대한 구제책 등 판결이 남아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소송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 판결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저는 리플과 SEC 소송이 비록 구제책이나 리플의 미국 내 사업 가능성 여부 등 판결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XRP 가격이 제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식 판결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XRP 가치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평가된 XRP가 어느 시점에 폭발력을 갖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리플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인 클리어정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결과 리플은 클리어정션을 통해서 파운드나 유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암호화폐와 파운드 및 유로의 법정통화 연결을 위해서 리플과 그리고 클리어정션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리플 결제 고객들이 영국과 그리고 유럽 연합에서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리플 사장 모니카 롱 대표가 현재 참석하고 있는 2024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핀테크에서 RWA 토큰화의 수요 증가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 리플의 모멘텀들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대선을 앞두고 암호화폐 관련 발언에 매우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모든 토큰은 증권이다 라고 정의 내렸던 게리 겐슬러가 이제는 토큰은 적절한 공시가 부족하다라고 한 걸음 물러서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인 인물이라는 건데요. 이번 인터뷰에서 이더리움 선물 ETF 심사의 다음 단계, 즉 증권신고서 S1 승인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도 11월 대선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활용해서 긍정적 영향을 줄 그 승인 타이밍을 찾고 있다라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어제 0.25% 금리 인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역시 오늘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가 이번 여름은 기대보다 더 흥미로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시중 유동성이 증가해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인데요. 캐나다, 유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다음 주에 6월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9월 금리 인하가 미국에서는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연준의 발언 자체에 따라서도 시장은 늘 변동성, 충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는 늘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세라는 게 있습니다.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은 탈중앙화 통화에 대한 관점과 상관없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블랙록의 IBIT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평가액이 200억 달러, 피델리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0억 달러 상당의 총 운용 자산 규모를 보유하고 또 ETF 운용 자산의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과 그리고 암호화폐의 올 여름 상황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